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가리켜서 전례 없는 부정투표라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이 끝까지 가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오후 8시 45분,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오전 8시 45분인데요.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 그러면서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동시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 그러면서,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표를 불법적으로 계산하면 그들이 우리로부터 선거를 훔쳐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이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언한 요지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이의제기를 하겠다. 부정투표로,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상대방이 이번 선거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선거의 진실성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편투표에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편 투표용지가 보내졌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우편투표에 담기는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복투표도 이루어졌다. 투표소 관리자들이 참관인이 없는 사이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개표가 미뤄졌는데 이후 새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공화당 측 관계자들의 선거 참관이 차단됐다. 펜실베니아에서는 3일 뒤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반영했다. 여러 경합주에서 갑자기 나타난 투표지들이 있었는데 뒤늦게 나타난 표들은 대부분 바이든 후보 지지표였다. 법적으로 증명된 투표들만 개표에 반영됐으면 한다.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만 표를 인정해야 한다.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인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꾸 새 우편 투표를 찾아냈다. 조지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새로 나온 우편 투표용지는 다 바이든 이름이 써 있었다. 미스터리 투표용지나 불법 투표 말고 합법적 투표만 세야 된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도 개표 과정에서 사람들이 선거사무소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아놨으며 투명성 없이 개표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표 과정을 참가인들이 지켜보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앞서 꾸준히 우편투표가 가짜 투표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선거 여론조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엉터리였다. 언론의 여론조사는 선거 개입이다. 여론조사가 잘못된 점이 많았다.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잘못 사용되고 악용된 경우는 우리가 또 보지를 못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은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미 선거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이든 민주당의 지방 정권에 의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대법원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끌고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미국 대선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트럼프 선거 캠프는 4일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 조지아주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요.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각 지역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었고 또 트럼프 선거 캠프 측 참관인들의 접근이 제한됐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5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열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선거구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새벽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우편투표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9월 펜실베니아주가 선거일 당일 소인 찍힌 경우에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서 접수하기로 하니까 즉각 우편투표 접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만은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이유는 주 대법원의 판단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4대4 동수로 갈려가지고 공화당 요청이 기각됐습니다만 이전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임명했던 에이미 코니 버렛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날 합류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관이 진보 성향 판사들하고 뜻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4대5가 되면서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트럼프 캠프는 일단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 측 개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개표 중단 소송을 냈죠. 미시간주에서도 공화당 측 개표 참관인의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공화당 캠프 측은 경합주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다가 나중에 뒤집힌 모든 지역에 대한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 격전지였던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수 지역 개표소에서 부정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잇따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위스콘신 주법은 득표 격차가 1% 이내일 때는 재검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죠. 중요한 것은 미국 선거법의 경우에 모든 주가 12월 8일까지 개표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고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됩니다만 주 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여서 심리를 하게 되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캠프가 소송을 제기한 여러 지역에서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못해가지고 12월 14일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저녁에 우편 투표의 부정선거를 내세우면서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라고 선언한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편 투표의 유효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현재 트럼프 캠프가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투표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의 유효성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연방 대법관들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캠프가 주장하는 대로 투표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는 무효화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도는 우편 투표의 조작 또는 부정 투표 문제입니다. 사실 이 투표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 관련 문제보다 더 큰 사안이 바로 이 우편 투표의 조작이나 부정 투표 관련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트럼프 캠프 측은 여러 차례 의혹들을 제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들 우편 투표를 사기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선거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였을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우편 투표의 부정 확성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만약 우편 투표의 부정 확성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트럼프 캠프 측이 제시를 한다 그러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트럼프 캠프가 우편 투표의 조작을 꺼내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SNS에서는 이 우편 투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번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리아는 이 위스콘신에서 새벽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사이에 바이든 표 12만 표가 쏟아진 점을 언급하면서 이건 명백한 부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이 트위터의 지적대로 위스콘신 지역하고 미시간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후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지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바로 새벽 3시 이후에 바이든 지지표의 수직 상승입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스콘신의 경우에 4일 오전 3시경 개표가 81% 정도 완료됐거든요. 그때 트럼프의 득표율은 51.1%였고 바이든은 47.4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서 있었죠. 그런데 약 30분 뒤부터 바이든의 득표율이 수직 상승을 합니다.
4시 반까지 약 1시간 사이에 12만 장의 바이든 표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시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시간 전체 투표자 수는 550만 표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대선일 전에 도착했던 우편 투표는 284만 1000표입니다. 전체 유효 투표의 52%죠. 만약에 우편 투표 유권자의 바이든 지지율이 압도적이라 그러면 개표가 48% 이상 진행된 시점 이후에는 바이든의 득표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편 투표들이 개봉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개표 86%까지 트럼프가 득표율 49.4%로 바이든의 48.9%에 앞서 있었습니다. 오전 6시 20분께 바이든의 수직 구간,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죠? 이것이 등장하면서 격차가 극적으로 좁혀졌고 그 이후에 개표가 99% 완료된 현재 바이든 50%, 트럼프 48%로 역전된 겁니다. 물론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편 투표한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율 높다는 거죠. 한 60에서 70%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스콘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자 수가 327만 3천 명이고요. 대선일 전 도착한 우편 투표가 127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39%가 우편 투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장 투표 먼저 개표하고 우편 투표 개표 작업을 했다 할지라도 개표율 61% 시점부터는 바이든이 지지를 많이 했다는 우편 투표가 집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영돼야죠. 그렇다면 현장 투표가 모두 끝난 개표율 61% 이후에는 당연히 우편 투표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득표율이 급상승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격차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대별 득표율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538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집계를 낸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딱 일정한 시간대인 오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만 바이든의 득표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는 이런 정말 기이한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이야기죠. 이런 추세가 미시간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두 지역 모두, 위스콘신과 미시간 모두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대선에서 트럼프도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SNS에서는 그들이 표를 어디선가 찾아왔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예견이라 단 듯이 아직 바이든의 역전이 일어나기도 전이었던 4일 오전 2시경에 미국 시간입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라고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4일 트위터를 통해서 어젯밤 나는 대부분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많은 핵심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놀랄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이 우위는 하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매우 이상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년 전에 부시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결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20년 전 부시의 손을 들어줬던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인 2000년 11월 7일 공화당이 조지 부시 후보하고 민주당이 엘고 후보가 맞붙은 대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플로리다의 초박빙 결과가 문제가 되면서 재검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개표 결과 플로리다 유권자 수는 한 600만 명 되는데요. 부시 후보가 고 후보를 겨우 537표 차로 이겼습니다. 개표차가 0.5%포인트 미만일 경우는 자동으로 재검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주법에 따라서 당연히 재검표를 한 거죠. 근데 재검표를 해보니까 부시 후보는 정확히 아까는 원래는 537표였는데 327표 차이로 한 200표 차이가 줄어든. 그렇지만 부시가 이겼죠. 자, 그런데 고 후보 측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플로리다 법원에 수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일일이 손을 하나씩 다 세자 그런 거죠. 플로리다주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고 후보의 이런 소송에 대해서 부시 후보 측이 연방대법원에 선거 관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고요. 연방대법원은 12월 12일 날 재검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3일 부시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공식 당선된 겁니다. 자,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캠프의 다양한 소송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손을 들어준다든지 소송 자체를 받아들여지기로 한다 그러면 결국 미국 대선은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등장한 논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4년 더 백악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4년 더 백악관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미 월간지 애틀랜틱 몬슬리는 9월 9일자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9월 25일자에 마치 지금의 사태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올해 대선에서 우편 투표 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지리하게 전개되면서 주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권좌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인 유권자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건데요. 133년 전에 만들어졌던 선거인 계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876년 대선 이후에 여러 주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연방의회에 보내가지고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법인데요. 올해는 12월 14일까지 각 주마다 이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같이 트럼프 캠프 측이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 용지의 합법성, 개표 절차를 놓고 줄 소송이 이어지고 이를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이기라도 한다 그러면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인 명부를 보내야 될 12월 14일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8개 경합주의 주의회가 주법에 따라서 공화당 선거인단 명부를 워싱턴 DC에 보내게 될 겁니다.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 이전 거 현장 투표만 가지고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보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주의회하고 달리 해당 주의 민주당 주지사는 민주당 선거인 명부를 워싱턴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번 대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애리조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는 민주당입니다. 또 오하이오, 애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주는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 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한 주에서 주의회하고 주지사가 각각 다른 선거인 명부를 의회에 보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결정할 미 의회의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의회 역시 마찬가지 구성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문제가 될 위스콘신, 미시간주 같은 데서 이런 주를 빼고도 바이든이 270석을 넘겨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방 하원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선거는 각 주가 한 표씩만 갔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주가 공화당이 3명, 민주당이 2명. 그랬다 그러면 그 주는 공화당이 한 표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공화당, 23개 주는 민주당 의석이 많습니다. 한 개 나머지 주는 숫자가 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26대 23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됩니다. 트럼프 캠프는 바로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노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죠.
지금 전체 기류는 이미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죠. 벌써 바이든 캠프에서는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소송전을 감행하면서 버티게 되면 정말 복잡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갈지 우리 와이타임스는 계속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